대출이 더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어려워지는 시기가 앞당겨진 건데요. 원래는 내년 7월에서 내년 1월로 당겨졌습니다.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전제 조건 하나 말씀드릴게요. 내가 돈이 많다, 현금 부자다, 그러면 이런 상황들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규제는 대출 한도를 축소시키겠다는 거니까요. 이게 모든 집이 그런 건 아닌데 많은 집들이 이 규제 속에 포함될 겁니다. 앞으로는 내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상환 금액을 따져서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에도 대출은 무한정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었는데 몇 가지 기준들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대출 받을 때 LTV라는 제약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담보 인정 비율인데요. 주택을 담보로 내가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는지 이거를 체크하는 겁니다. 집값에 비례해서 대출 금액이 달라진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보는 게 DTI, 총부채 상환 비율인데요. 이거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그리고 다른 대출의 이자 상환액을 내 소득과 비례해서 빌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걸로는 모자라서 한 가지 더 강력한 규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DSR이라고 하는데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여기 총이 들어왔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보겠다. 내 소득 대비로 보겠다. 바로 이게 DSR입니다. 이 DSR 규제가 갈수록 더 심해진다는 내용들을 지금 계속 발표하고 있어요. 이번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10월 26일자 자료 한번 살펴볼게요. 시행 배경은 가계부채가 너무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규제해야 된다. 이건 전 세계적인 약속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정부가 차근차근 시행하려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발표는 내년 7월에 예상되었던 2단계를 내년 1월로 앞당기겠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차주 단위 DSR 2, 3단계 조기 시행 2단계는 22년 1월 내년 1월에 시행하고요. 3단계 22년 7월에 시행합니다. 원래는 내년 7월 그 다음에 23년 7월이었는데 각각 6개월 한 1년 정도씩 앞당겨서 시행하기로 한다 이 내용이고요. 지금도 차주 단위 DSR은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21년 7월 이전에는 9억 원 초과주택 신용대출이 8천 또는 1억 원일 경우 그 이후에 21년 7월부터 1단계가 시행되고 있었는데요. 전 규제 지역에서 6억 원 초과주택을 사거나 신용대출을 1억 원 초과로 받으면 DSR 40% 적용을 했습니다. 네, 이게 22년 1월부터는 훨씬 더 조이게 되는데요. 모든 대출액 2억 원 초과일 경우에 DSR 40%를 적용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아까 DSR은 내 소득 대비 연간 상환 금액을 본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즉 내 소득이 연 5천만 원이다. 그러면 이것저것 대출을 다 따져서 1년에 내가 갚는 돈이 2천만 원 이상이라면 그때부터는 대출 한도가 확 줄어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연봉 1억일 경우에는 1년에 4천만 원이 원리금으로 나가면 그 이상은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내년 1월부터는 총 대출액 2억 원 초과 시 DSR 40%를 적용된다 이 말이고요. 내년 7월에 시행될 3단계는 훨씬 더 조이게 됩니다. 22년 7월 달에는 총 대출액이 1억 원 초과일 경우엔 DSR 적용을 하겠다 이 내용이고요. 이번 가계부채 방안이 갑작스럽게 시기가 앞당겨진 만큼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러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급하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정부에서 준비한 주요 Q&A 중에 관심 가는 것들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상당히 내용들이 많은데요. 대책 개요, 왜 갑자기 당겼는지, 최근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차주 단위 2단계 적용의 주요 Q&A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내용들이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에 저도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각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신용대출 아니면 신용카드, 마이너스 통장, 자동차 할부금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니까요. 내가 기존에 받았던 대출들이 총 얼마인지 그리고 그거를 한 달에 얼마씩 갚는지 꼭 먼저 살펴보셔야 돼요. 22년 1월부터 차주 단위 DSR 적용 차주 여부를 결정하는 총 대출액은 모든 가계 대출의 합이라고 나왔습니다. 특히 마이너스 통장은 실제 사용 금액이 아닌 한도 금액 기준이다. 마이너스 통장 5천짜리를 뚫었는데 내가 지금 1,000만 원 쓰고 있다. 그래서 1,000만 원이 잡히는 게 아니라 5천만 원이 잡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존 대출 그리고 신규 대출 신청분을 합해서 2억 원이 넘어갈 때는
차주 단위 DSR을 적용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간단히 예시도 있네요. 21년 5월 달에 신용대출 5천만 원 받았고요. 21년 8월 달에 주담대 1억 8천만 원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상관이 없었는데 이 이후 22년 1월 이후에 신용대출로 2천만 원 이상 신청을 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2억 원 초과가 되기 때문에 차주 단위 DSR 적용 대상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면 내 소득 대비 40% 안쪽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전세대출, 중도금 대출 이런 것들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전세대출이나 중도금 대출을 신규로 신청할 경우 DSR이 적용되는지, 원칙적으로는 모든 대출이 2억 원 초과하면 적용 대상자로 분류되지만 예외 적용이 있다. 예외 대출을 보면 분양 중도금 대출, 오피스텔 중도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보험 계약 대출, 예적금 담보 대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DSR을 적용하지 않겠다, DSR에서 계산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규 아파트 분양받으신 분들은 중도금 대출에 대한 걱정을 일단은 접어두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궁금한 거, 잔금 대출은 어떻게 되는지. 잔금 대출 취급 시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한다면, 즉 예전에 분양받았는데 내년 22년 1월 이후에 입주를 해서 그때 잔금 대출을 받는 분들은 어떻게 되냐. 자, 역시나 원칙은 22년 1월 이후에 신규 대출은 2억 원 초과 시 차주 단위 DSR 적용 대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잔금 대출은 시행일 전까지, 즉 내년 22년 1월 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있었다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시 규정을 적용하겠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잔금 대출도 어느 정도 숨통은 트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몇 가지 제약 사항이 있는데요. 21년 7월 전에 투기 과열지구 9억 원 초과주택, 또는 21년 7월 기준으로 전 규제지역 6억 원 초과주택, 이런 경우에는 각자 상황에 따라서 DSR 적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내년 1월 시행 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다, 그분들이 나중에 잔금 대출을 받는다, 그러면 2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DSR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다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21년 8월달 규제지역에서 시세 7억 원, 잔금 1억 원이라면 차주 단위 DSR이 적용되니까 이건 개별적으로 상황을 좀 파악해 보셔야 돼요. 네, 다시 한번 정리하면 DSR이란 거는 동안에 갚는 돈, 총 부채, 원리금, 상환 금액이 내 소득에서 40%가 찬다면 이제 더 이상 대출은 받을 수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총 부채는 주택담보대출 뿐만이 아니라 신용카드, 마이너스 통장, 자동차 할부금, 학자금 대출, 이런 모든 대출이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당장은 신규 아파트 입주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큰 타격이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내년에 내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갈아타기를 생각했던 분이라면 이번 규제가 일정이 상당히 앞당겨졌으니까요. 그거에 따라서 다른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대출 규제는 예전부터 예고되어 왔던 거고요. 전 세계 약속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시행할 거였습니다. 그리고 내년 7월, 23년 7월을 예고해 왔던 건데요. 제가 정말 아쉬운 건 그 사이에 집값은 2배, 3배가 올랐습니다. 엄청 올랐죠. 예전에 내가 꿈꾸던 그런 집들이 이제는 꿈속에서도 쉽게 사지 못하는 그런 가격이 됐습니다. 조금 더 많은 공급들이 일시에 있어서 집값이 조금 덜 올랐다면, 이렇게 집값이 엄청나게 오르지 않았더라면 지금처럼 많은 분들이 좌절감, 상실감을 느끼진 않았을 거예요. 내 집 마련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틴이었습니다.